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마감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한 이번 주 마감을 했습니다. 뭐 월요일, 목요일 이틀 굉장히 강한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도 그 여파가 일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모습,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 금요일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오늘도 막판에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요일 날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뭐, 이렇게 혼자 요즘 뭐 전업 투자를 생각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방법입니다만, 전업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 공부를 이렇게 진짜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사실 정보의 홍수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없어져야 될, 이거 뭐 정말 광고에 다름없는 사기성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구별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을 정도로 현란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주식 공부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주식으로 뭐 내가 인생 역전 한방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게 평생 투자를 하는 재테크 수단으로서 주식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래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저 역시 뭐 이거 아마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수도 중간에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또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평생 아마 이 부분은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계속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지나간 뉴스와 정보를 꼼꼼하게 봐라. 복귀해라.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별해라. 판단력을 키워라라는 얘기죠. 인문과학이다. 주식은 인내심을 키워라. 뭐 다 아는 얘기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려보죠. 자, 먼저 첫 번째, 시장에 관심을 가져라. 대체적으로 보시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잘 한번 본인의 지금 투자 성향이나 습관이나 행동들을 한번 쭉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몰빵을 했거나, 소위 얘기하는, 아니면 비중을 아주 높게 갖고 갔거나, 몇몇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었을 때
오늘 주식시장이 열리게 된다. 아침에 딱 눈을 떠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을 모르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 내 종목 오늘 왜 안 올라? 평생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시장 상황과 종목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그건 불가분의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연결을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재료나 순간적인 부분 이 호재, 악재 이런 것들 때문에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테마가 탄다든지 그건 순간적인 부분이고요. 단타가 아니라면 초단타, 단타 글쎄요. 단타도 정말 귀신같이 잘 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평생 투자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단타 매매는 그렇게 썩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명에 못 죽습니다. 단타를 평생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초긴장의 연속이죠. 뭐 단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시장은 전쟁터를 결정하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리고 각각의 종목들은 그에 맞는 전쟁의 방법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육지전이냐, 공중전이냐, 해상전이냐 하는 전쟁터를 결정하는 게 시장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군함을 건조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딱 갖춰놓고 자 이제 전쟁 시작하면 돼. 들어와. 다 들어와 했는데 전장이 공중전이나 육지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건 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정말 안 좋거나 정말 시장이 좋은 상황이거나 박스권 장세거나 이런 각각의 장세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계속 똑같이 내 종목만 그냥 계속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시장에 맞춰서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보유하는 기준이 시장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 가능해. 이 종목의 재료의 가치 이 부분을 내가 판단했었을 때 보유할 수 있어? 아니면 시장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보유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팔아야 되겠어? 그 부분에 대한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죠. 하락장에서 성장주 들고서 내 거 왜 안 가? 백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상승장에서 가치주 들고 왜 내 것만 안 가는 거지? 딴 애들은 다 잘 가는데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가 다른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시장을 알아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죠. 전제 조건.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막 해가지고 이 축구 선수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축구에 대한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막상 대회에 나갔는데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야구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갈고 닦은 게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야 운동 신경으로 인해서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제대로 치는 게 안 되는데 던지는 게 안 되는데 제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과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 제가 매일 하루에 2차례씩 오전장 마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되는데 그분들 아마 꾸준하게 계속 보시면서 자꾸 고민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다 보면 아마 실력적으로 제법 많이 늘어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꼭 제 영상을 봐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시장 자체를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장에서 오래 못 버팁니다. 결국 퇴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종목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번째, 지나간 뉴스와 정보들을 꼼꼼하게 봐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선정을 할 때요. 과거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한번 사봐야 되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막 해 나갈 때 과거 뉴스나 공시들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3년, 5년씩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이건 말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얘기의 대상이 아닌 거고요. 오늘 얘기의 대상도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나 주식 공부를 좀 했고, 어느 정도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과거 뉴스나 공시들 꼼꼼하게 보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 공시를 보고 투자를 하듯이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나간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현재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차피 매크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 또는 시장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종목과 연결되어 있는 뉴스들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면 지속적으로 계속 봐야 합니다. 한 번 보고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건 이게 이제 전형적인 동구루상, 아집에 빠지는 거죠. 일종의 이제 베이컨이 표현했던 대로 한다면 동구루상인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야.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조스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로 90년대 초반까지 제가 이제 봤던 책에서 봤던 내용을 보면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책이었다 보니까 이제 옛날 얘기인데 그때까지 조스 영화를 수백 번을 봤대요. 근데 그 조스 영화를 수백 번 보는 동안 매번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분이 뭐 눈물샘이 폭발해서 뭐 눈물을 흘린 건 아니실 거고요. 매번 볼 때마다 다른 감동을 느낀대요. 다른 감동.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었을 때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는 것, 두 번 보는 것보다 세 번 보는 게 훨씬 더 다른 뭔가 깨달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역사 교과서에 학교 다닐 때 역사 교과서에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러면 뭐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뭐 이런 걸 보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뭐 아주 부드러운 선, 뭐 포근함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기술이 돼 있었어요. 이게 정림사지 석탑 5층 석탑을 처음 저도 이제 가봤을 때 거길 가봤을 때 그냥 그렇구나 동그라니 이것만 하나 딸랑 있고 그걸 끝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아, 이게 정림사지 옥진 석탑이구나. 이게, 뭐 진짜 한 천 몇백 년 된 돌로 만들어진 거구나. 뭐 그 느낌이 다였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이제 기회가 돼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게 그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 느낌, 부드러운 선, 그 느낌이 이제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 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보고. 중요한 내용의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봐야 그러다 보면 새로운 시각과 또 새로운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주식에서 공부하는 거에서 굉장히 느려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왜? 그 과정에서 사고가 성장하니까. 남들 얘기하는 거에 무조건 휩쓸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각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귀찮다고 안 하거나 그냥 대충 씩 보고 지나가요. 그거 나 대충 알아. 대충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자, 세 번째는 복기를 해보자. 시장도 종목도 반드시 지나고 난 뒤에는 복기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건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 상반기 때 시장 하락장 나왔을 때 뭐 하락장을 한두 번 경험한 건 아니었지만 나올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새로운 내용이니까 어렵습니다.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조금씩 배우는 거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그거보단 나은 그런 방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왜 올랐는지 나는 왜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못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왜 올랐는지 또는 오르지 못했다면 왜 오르지 못했는지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갔어. 이것 때문에 오른 것 같아. 그럼 이것 때문에라고 하는 거를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못 올랐어. 그리고 떨어졌어. 이 떨어진 부분을 얘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 들면 이거 밀리는 거 감수하는 거고요. 또는 밑에서 더 살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 그냥 감수하는 겁니다.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건 단순한 자기 합리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내가 이 종목 갖고 있는 종목을 끊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갖고 가도 되는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재료가 살아 있어. 근데 시장 때문에 밀렸어. 그러면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죠. 물론 그 제 판단입니다.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조금 밀리는 거 감수하고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재료가 나왔을 때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 보유 종목의 매수 사유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재료가 지금 남아 있는지, 그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반응이 얼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그 재료 이후에 또 다른 재료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네 번째는 이거 참 여러 번 말씀을 저는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별하는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 하나의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2022년 9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에 9월 2일 날 대통령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한, 하나의 사실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기자들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돼요.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 기자들도 클릭수를 한 번 더 늘리기 위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낚시성 제목들 막 달고 하잖아요. 내용이 달라요. 안에 내용들 보면. 사실적으로 전개된 부분은 똑같지만 그걸 해석하는 기자의 시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어떤 경우는 똑같은 내용인데 좋게 해석한 기사가 있는 반면 어떤 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안 좋게 해석한 기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기자의 시각, 가치인지. 이거 구별이 안 되면 소위 얘기하는 이 뉴스 하나에 털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으면 혼자서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이 판단력을 통해서 보유 종목에 대한 최대한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100%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사고의 한계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사기 전까지는 그 종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을 딱 사고 나서 그 종목에 대한 무언가의 큰 가치를 딱 보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객관적으로 안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 HLB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쪽의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번외팔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바둑용어입니다. 바둑용어인데, 바둑 혹시 바둑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장기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똑같은데, 내가 직접 판 앞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을 하면요, 잘 안 보여요. 왜? 순간에 어떤 감정, 승부욕, 한 수를 딱 뒀었을 때 얘가 이걸 왜 뒀지? 상대가 이 수를 왜 뒀지? 라고 내가 막 이런저런 고민을 막 하면서 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그 판에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키면서 객관적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뒤에서 혼수 뜨면서 보는 사람들은 잘 보이죠. 보통 두세 수 아래의 하수들도 밖에서 보면 두세 수 위의 고수보다도 더 괜찮은, 그래서 훈수를 두는 상황까지도 나옵니다. 그게 번외팔목을 표현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실력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만드는 게 그 감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종목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식은 인문과학이다. 이것도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기본적입니다. 근데 그 내면에 이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면에 인간의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최근과 오늘 미국 시장 한번 보시죠. 오늘 미국 시장의 오전과 오후, 오늘 오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시장의 흐름은 bad news is good news입니다. 고용이 깨지고 경제가 조금씩 안 좋아져야 시장이 환호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아니, 고용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경제가 침체 쪽으로 빠져든다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다는 건데, 왜 그게 주식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일일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깨져야 긴축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오후장 들어가서 갑자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굿뉴스 이즈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서 올라왔어요. 미국 시장이. 같은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주식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같은 재료라도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위치에 따라, 차트상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세력들의 매집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언뜻 보면 수혜이지만 수혜가 아닌 경우는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수혜가 아닌데 시장에 잘못 알려져서 수혜처럼 인정받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재료에 대해서 어떤 때는 움직였는데 어떤 때는 움직이지 않는.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의 최고의 재료는 실적이죠. 흑자 전환을 했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대비 엄청난 성장을 했다든지.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서프라이즈 실적을 가지고 날아가는 시기가 있었던 반면 똑같은 종목인데 어떤 때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가지고 안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이게 선반영이 됐네 어쩌네 하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재를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호재를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심리니까. 인간은 아주 간사한 존재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개인적인 욕망, 조급함, 한방, 인생 역전, 대박, 여러분들 그 스팸 문자 제가 제 전화번호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인터넷상에 오픈을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하루에 한 20여 개 이상의 스팸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수신 거절을 매번 하는데도 매일 그렇게 와요. 오는 거 보면 다들 정말 이런 식에 대한 얘기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혹하는 그 환심을 사기 위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광고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하나면, 이 기법 하나면 무조건 100% 성공하네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0%가 인간 세상에서. 진리가 아닌 다음에는 다 낚시인 거죠. 그건 제가 생각할 땐 100%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런 데에 따라가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을 못 합니다. 허황된 꿈을 버려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평생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분산하고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게 주식시장인데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주식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왜? 주식시장의 HTS 또는 MTS에 보이는 숫자, 돈도 숫자로 보이니까. 그 관점을 깨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 선배들이 주식시장에서 들어왔다가 희망을 품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가 전부 퇴출돼서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것 때문인 경우들이 정말 거의 99.9%라는 거죠. 이런 낚시에 현혹되면요. 자꾸 한 방만 자꾸 기대를 하게 돼요. 100%라는 건 없는데 자꾸 그 100%를 인간의 심리를 자꾸 파고들면서 그 100%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수익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은행,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은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오히려 원금이 깎이죠. 보관료를 받아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이 적잖아요.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이 잡아서 내가 고수익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대로 고위험, 리스크도 생각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샀을 때의 기대치 또는 손실률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을 시가총액 1,000억, 500억짜리 종목을 샀을 때의 상승 기대치, 손절률 이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 생각 안 하고 움직이면 성공 못하는 거고 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와, 내 종목은 왜 20% 상한가 왜 안 가는데 이거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리니까 웃으신 분들 계시죠. 이제 그건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내용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다른 내용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에 혹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문자 오는 스팸 문자 오는 거 중에 보면요.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문자로 쫙 올려요. 올려가지고 이거 내일 한번 보세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당연히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다음날 시가 높게 시작하겠죠. 그런 아주 얄팍한 수에도 자꾸 속아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고 좀 더 현명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잘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키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좌에 빨간불 보이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2%, 3%, 5% 빨간불 들어왔는데 오늘 살짝 눌려 바로 안 올라가고 눌려 불안하죠. 그럼 바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낼 때는 2%, 3%, 5%의 수익을 내는데 계좌에 파란불 보이면 역시 겁나가지고 바로 팔면 그나마 다행인데 손절하기가 싫은 거죠. 사람의 심리상으로. 나중에 손실률을 더 키워놓고 그 손절을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수익을 낼 때 내가 그 종목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 종목을 알고 들어가서 내가 목표한 목표치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엉덩이 무겁게 그냥 딱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쫙 올라갔는데 내가 목표가가 여긴데 이만큼쯤 올라와가지고 눌렸어요. 조정이 나와요. 이걸 못 참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큰 과실을 못 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올라온 게 20%라고 치죠. 수익률 20%에서 내가 마감. 이것도 괜찮은 수익률이니까 좋죠. 근데 내가 목표한 게 이 종목을 딱 보고 목표했던 게 예를 들어 50%, 60%였어요. 일정 이상의 기간을 투자해야겠죠.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기간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어느 정도 하다가 종목이 쫙 올라왔다가 눌려요. 그래서 10%쯤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겁나서 안 되겠는데 이것만이라도 지켜야지. 딱 팔고 나면 그 다음부터 찍 올라가서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죠.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건 내 심리에서 무너져서 진 거죠. 물론 이게 100%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못 주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기까지 못 가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100%라는 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목표한 자리 내가 나름 합리적으로 목표한 가격이 여기까지였다고 한다면 이 가격까지는 갖고 가서 파는 습관을 들여야 수익을 낼 때 제대로 낼 수 있고 힘들 때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내일 한 며칠 그 조급증을 참지 못해서 조정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그냥 적은 수익에서 매도 이렇게 매번 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수익을 볼 때는 조금밖에 못 보고 손실을 볼 때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결국 이 시장에서 못 살아남는 거죠. 이런 상황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는 게 대다수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시장은 움직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뉴스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려보면 올 초까지만 해도요. 올 상반기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계속 밀리면서 6만전자 떨어지고 5만전자 떨어지고 막 이랬을 때 개인들이 계속 산다는 뉴스들 막 나왔잖아요.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팔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밀렸어요. 근데 6월 말에서 7월 초중순쯤 돼가지고 뉴스가 하나 나왔죠. 개인들 다 판다. 개인들 다 판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그때부터 외국인들 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다수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픈된 재료들이 그 재료의 크기만큼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알고 있으면 혼자 알고 있어라. 굳이 오픈시키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는 그 개념 잘 생각해 보시고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많이. 이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주식은 인내고요. 여러분들 주식을 딱 해보시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웠던 구간 말고 일반적인 구간들을 딱 생각해 보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주식 시장에서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걸 날짜로 이렇게 딱 모아서 보면요. 2달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달은요. 인내의 시간이에요. 사놓고 조금 물려있든지 아니면 사놓고 조금 올랐는데 내가 목표한 데까지 안 왔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인내의 구간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형주들 뭐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대형주들 말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종목들을 딱 놓고 보면 내가 딱 매수를 하고 나서 걔가 뭐 밀렸든 아니면 옆으로 기었든 조금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든 하다가 내가 목표한 자리까지 올라가서 매도를 나오는 데까지 요 구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내가 이걸 기다린 기간이 한 달이었으면 요거 올라오는 기간은 이틀, 3일이면 끝납니다. 내 희열은 이틀, 3일. 나머지 한 달은 전전긍긍.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싫어하면 요걸 먹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면 안 되나? 그거 알면, 여기 안 있겠죠. 이거 알면. 이 워렌 버핏이 이걸 알겠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정직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논리 정직하다, 위험이 크면, 그러니까 내가 높은 수익을 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 감수해야 하는 거 있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의 생리상 그만큼의 비례한 기간을 인내해야 한다. 오늘 뭐 일단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요 영상을 올려드린 건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이걸 만들면서 또 한번 저도 반성하고 공부를 다시 마음을 되잡고 공부를 또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면서요. 1번부터 6번까지잖아요. 이 6가지를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일요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